딸을 떠나보낸 지 8개월. 가해자가 제대로 죗값을 치르는 그날을, 그래서 딸의 억울함을 풀어줄 그날을 볼 수는 있을지 엄마는 자꾸만 자신이 없어집니다. 작년에 우울증 진단받고 우울증 약물 치료하고 있고요. 2월 달에는 제가 암 진단을 받았어요. 다음 달에는 방사선 치료도 20회 해야 되고 약물 치료 5년 해야 되고. 갑작스런 범죄 피해로 삶이 파괴되고 정상적인 생활이 불가능한 상황에 처하게 되는 게 유가족들의 현실. 제가 유족 구조금을 처음에 신청하려고 서류를 다 넘겼었거든요. 넘겼었는데 받지 않겠다고 취소를 한 거예요. 직장도 잃고 쌓여가는 병원비까지 도움이 절실한 상황에서 유족 구조금 수령을 거부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알아보니까 유족 구조금을 받게 되면은 피고인이 저희랑 합의를 한 거가 된다 하더라고요. 우리가 피고인하고 합의를 한 거가 돼서 그 합의한 만큼의 형량이 줄어든다고 하더라고요. 유족 구조금은 범죄 피해자들에게 국가에서 지급하는 긴급지원금으로 국가에서 먼저 지급한 후 가해자들에게 구상권을 청구하는 제도인데요. 문제는 가해자가 유족 구조금을 변제했다는 이유로 감형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배상하는 거랑 처벌하는 것이 분리돼야죠, 당연히. 왜냐하면 처벌이라는 것은 뭐냐면 공공의 안전이에요. 돈으로 보상하면서 유족에게 보상하면서 감형받는다? 피해자분들이 느끼기에는 거의 국가가 저지르는 어떤 범행을 당하고 있는 느낌? 좀 이런 생각이 들어요. 엄마는 이제 딸의 항소를 준비합니다. 가해자가 오히려 권리를 누리는 것 같아 용서할 수가 없습니다. 딸이 얼마나 한이 맺혀서 갔을까. 그 공포와 그 아픔을 혼자서 참으면서 고통스럽게 갔으니까 제가 그 원한을 조금 풀어주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죠. 딸이 남긴 숙제를 제대로 끝마칠 때까지 엄마는 쓰러지지 않을 겁니다. 딸이 남긴 숙제를 받아든 이는 또 있습니다. 무거운 발걸음으로 도착한 곳. 아직도 생생한 그날의 기억. 과연 이곳에선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 잔혹한 살인 사건이 벌어진 건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이곳에서 목숨을 잃은 사람은 바로 남자의 딸입니다. 그는 하루아침에 장성한 딸을 한꺼번에 둘이나 잃은 아버지였습니다. 왜 살해하신 겁니까? 처음부터 돈이 목적이셨습니까? 피해자 가족한테 할 말 없으세요? 두 딸을 살해한 범인은 작은 딸의 남자친구였는데요. 그날 이후 아버지는 생업을 뒤로 한 채 사건에 매달리고 있습니다. 사망한 딸의 얼굴을 공개하면서까지 아버지가 우리에게 하고 싶은 말은 무엇일까? 안녕하세요. 당진 자매 살인 사건 아버지 나종기입니다. 교제 살인, 교제 폭행 이런 거 보면 아무것도 이루어진 게 없잖아요. 깜깜한 거죠. 도대체가 뭘 하는 건지 도대체가. 사건 이후 청와대 국민청원을 통해 범인의 신상 공개와 사형 선고를 촉구했습니다. 국민들의 관심이 집중됐던 사건. 하지만 재판부에서는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법이 죽었습니다. 정당한 법이라고 볼 수가 없어요.
딸을 잃은 슬픔은 세상에 대한 분노로 바뀌었습니다. 범죄자들 세상 더 좋아졌지. 범죄자들만 법을 개정을 안 하니까 그 사람들은 좋은 세상이잖아요. 국회에서 열린 가정폭력 및 친밀한 관계 폭력 범죄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발의 기자회견. 제발 이번 발의에 대해서 적극적으로 검토를 해주시고 국민의 목숨을 지켜주는 좋은 참된 일을 좀 해주시기 국회에 당부드리겠습니다. 법안의 요지는 가정폭력 처벌의 대상을 친밀한 관계로까지 확대하고 가해자를 더 강력하게 처벌, 관리해야 한다는 내용이었는데요. 하지만 국회에서는 여전히 교제폭력 관련 법안의 발의와 폐기가 반복되고 있는 상황. 서울 강남 오피스텔에서 모녀를 살해하고 도망친 60대 남성이 붙잡혔습니다. 27살 조현 그 사이 교제 관계에서 비롯된 강력 범죄는 더 자주, 더 잔혹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들이 두려움과 공포에서 벗어날 수 있는 날은 과연 언제일까요? 얼마나 어떻게 더 소리쳐야 법을 바꿀 수 있을지 아버지는 가늠할 수 없습니다.